유해 화학물질 중금속에 따른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이번 시간에는 유해 화학물질의 개요, 중금속의 개요, 중금속 중독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정의와 분류를 파악할 수 있고 중금속의 정의와 분류를 이해하여 재해 사례 분석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으며 중금속 중독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유해 화학물질의 개요. 유해 화학물질이란 인체에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총칭하며 급성 독성 물질, 아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급성 독성 물질은 단기간인 1일에서 14일 이내에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며 아급성 독성 물질은 장기간인 1년 이상에 걸쳐서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하여 장애 물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유해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자로는 유해 화학물질의 농도, 즉 독성과 유해 화학물질의 폭로되는 시간, 개인의 감수성, 마지막으로 작업 강도와 기상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인자는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침입하는데요. 첫째, 호흡기를 통하여 유해 물질이 흡수됩니다. 유해 물질의 공기 중 농도, 용해도, 폐까지 도달하는 양에 의하여 유해도가 결정되고 가스상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을 결정하는 인자는 물질의 수용성 정도입니다. 수용성 물질은 눈과 코, 그리고 비점막, 인후, 기관지 같은 상기도 점막의 수분에 의해 용해됩니다. 둘째, 피부를 통하여 흡수됩니다. 유해 물질의 유해성은 접촉 피부 면적에 비례하고 유해 물질이 침투할 수 있는 피부 면적은 약 1.6제곱미터이며 피부 흡수량은 전 호흡량의 15% 정도입니다. 셋째, 소화기를 통하여 흡수됩니다. 소화기를 통한 흡수량은 위장관의 표면적, 혈류량, 유해 물질의 물리적 성질에 좌우되며 우발적, 고의적으로 섭취됩니다. 유해 화학물질은 생리적 작용에 따라 자극제, 질식제, 마취제 및 진통제, 전신독, 그 외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극제가 피부와 점막에 접촉하게 되면 부식작용을 하거나 수포를 형성하는 물질이며 고농도가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과 각막염을 일으키고 호흡이 정지됩니다. 질식제는 단순 질식제와 화학적 질식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클릭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취제 및 진통제의 주작용은 단순 마취작용이며 전신 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취 정도가 심하면 의식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며 반사작용이 상실되어 방치 시 호흡 중추가 침해되어 사망에 이릅니다. 그 종류로는 지방족 알코올류, 지방족 케톤류, 아세틸렌계 탄화수소, 올레핀계 탄화수소, 에틸에테르, 이소프로필 에테르, 에스테르류,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전신독은 혈액에 흡수되어 전신장기의 중독을 나타내는 물질로 신경계 침입 물질, 혈액과 호흡기에 관련된 물질, 조절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 유독성 비금속의 무기물질, 중금속 중독물질, 발암성 유발물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베지딘과 농약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유기용제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인화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성질이 있고 그 휘발성과 더불어 화재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기용제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른 물질을 녹이는 용해 능력을 가진 물질을 말하며 비용해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성 유기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유기용제는 산소 함유 계열과 탄화수소 계열, 그리고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산소 함유 계열에는 알코올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글리콜 에테르류가 있고 탄화수소 계열에는 지방 종류, 방향 종류가 있으며 그 외에는 크레졸류, 니트로파라핀류, 테레빈류, 염속의 유기용제인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 노르말 핵산, 클로로포름, 에스테르류,
페놀이 있습니다.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중추신경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유기용제의 공통적인 독성작용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뇌 및 척추의 활동 억제, 중추신경 억제, 흡입자를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용성 유기화학 물질은 지방에 대한 친화력은 높지만 물에 대한 친화력이 낮아 신체 조직의 지방 지질 부분의 축적성이 높으며 신경세포의 지질막에 축적되어 흥분성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다음으로 중추신경계의 독성 기전은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유기화학 물질의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증가하고 탄소 사슬의 길이가 증가하면 수용성은 감소하고 지용성은 증가합니다. 또한 불포화 화합물은 포화 화합물보다 더욱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기용제의 대표적인 특이 증상인데요. 노르말 헥산은 다발성 신경장애, 메타놀은 시신경장애, 메틸부틸케톤은 말초신경장애, 벤젤은 조혈장애, 알코올 에테르류, 케톤류는 마취작용, 에틸렌 글리콜 에테르는 생식기장애, 염화탄산수소는 간장애, 이황화탄소는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장애를 일으키니 주의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중금속의 개요. 금속이 인체에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이온 상태로 작용하여 급성 또는 만성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모두 중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금속에는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베를륨, 비소, 망간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중금속의 발생원을 하나씩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앞서 살펴본 유해 화학물질과 같이 중금속 또는 호흡기, 피부, 소화기를 통해 흡수가 되는데요.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된 금속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흡입된 금속의 침전, 분배, 흡수, 체류가 달라지고 공기 중 금속물질은 대부분 입자상 물질입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대표적인 금속은 유기납이며 금속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되는 경우 단순 확산 및 촉진 확산, 특이적 수송 과정, 음세포 작용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중금속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속 이온과 유기화합물 사이의 강한 결합력이며 신체 각 조직을 통하여 금속이 배출됩니다. 먼저 신장은 금속이 배출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소화기계를 통해 또 간에서 담즙과 함께 배설되며 땀, 타액, 머리카락, 손톱, 발톱, 산모 젖을 통해서도 배출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중금속 중독 예방 대책. 중금속 중독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 개인 위생, 의학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작업 환경은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공정을 습식화하며 작업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또한 교대 작업 또는 작업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같은 호흡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술, 담배를 금지하며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작업장 내에서 음식 섭취는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학적 관리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채용 시 건강검진을 꼭 실시하여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 등 질병 유견자는 채용 및 작업 배치에 있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만의 안전수칙을 만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중금속에 따른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